역시나 올해도 산타가 뉴욕 증시에 찾아와 줄까요? 단 하루 크리스마스 이브를 현지 시간으로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금 이 시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 지수가 0.16%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오늘은 이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나스닥 지수는 0.5%가량 상승 중입니다. 또 S&P 500 역시 0.39%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시장 전반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 빨간불이 현재 히트맵에서는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입니다. 오늘 주요한 내용을 보자면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빨간불, 이 하락불을 켜고 있는 점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대신에 오늘은 나스닥이 강하죠. 구글이 1.5%, 또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이 시각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브로드컴 역시나 2%대, 오늘은 AI 반도체, 그것도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이런 장세를 만들고 있는 세 가지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끌어준 소식인데, 생각보다 미국의 3분기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세가 4.3%로 깜짝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전분기 대비해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오히려 활짝 이 퀀텀 점프세를 보이면서 예상 밖의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어서 오늘 매크로 지표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점이 나왔습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왔는데 두 가지 이슈가 상충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지수 상당히 약간은 좀 제한되는 모습인데 다음 장 통해서 우선 GDP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미국의 3분기 GDP는요, 서프라이즈, 말 그대로 깜짝 놀랄만한 이런 가속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의 3분기 GDP 실제치가 4.3%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3.3%였습니다. 예상치를 0.1%포인트도 아니고 무려 1%포인트 껑충 뛰어넘은 것이죠. 또 2분기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 이게 나타내는 점은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최근 2년 중에 이렇게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된 것이 처음이고요. 또 이번에는 소비 지출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GDP를 끌어올렸습니다. 부차적으로는 수출과 정부 지출이 증가한 점도 성장을 주도한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깜짝 놀랄만하게 GDP가 발표가 됐는데도 다우 지수는 여전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히트맵 전체로 봤을 때에는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GDP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나레이티브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이 지표가 발표가 되자마자 1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기존 어제 80%에서 단 하루 만에 86%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진 것이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요, 원래는 59%가량으로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 발표가 난 직후에 49%로 무려 10%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에 민감한 중소형주들이 잇따라서 하락하고 있고요. 또 M7 중에서도 금리 인하에 민감한 종목이 있죠. 테슬라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이 지수의 상단을 막았던 또 하나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악화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래프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 실제치가요, 89.1로 나왔는데 당연히 예상치 대비해서도 하회했고요. 또 지난 2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는 여전히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에만 안 좋게 나온 게 아니라요. 벌써 5개월째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했는데 일자리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응답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시장 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현재 이 다우 지수는 확 뛰어오르지 못하고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AI 반도체 쪽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었죠. 이걸 나타내준 한 가지의 뉴스가 남아있는데 종전의 이슈로 돌아가 보시죠.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 중국 시진핑 간의 반도체 패권 다툼은 일단락이 되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보도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로 대폭 연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국이 H200 칩을 수입하는데 조금 더 수월한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가 강해지고 있고요. 또 종전에 보셨던 AI 반도체 단 이 히트맵에서 초록불을 강하게 켜고 있었죠. 이 뉴스가 오늘의 그 호재거리가 되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세 가지 먼저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중국 수요가 확장이 되게 된다면 최대 70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다는 이 레이먼드 제임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레이먼드 제임스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H200 칩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면 내년에 이 BGAP 기준으로 EPS가 최대 0.3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고요.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은 오늘 경쟁업체 플렉스 쇼퍼, 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이 기업이 파산보호 챕터 11을 신청하게 되면서 반대급부로 아마존은 이 수혜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아마존 과연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거래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지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는 3%대 강세로 오늘 하루 마무리를 지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특히나 오늘 기대가 되는 이유네요. 아마존도 1.62%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세 가지의 이 기업들 주가 흐름 M7 종목 위주로 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애플은 오늘 주가가 선방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들이 반짝하니까 잠시 가려졌었죠. 밤사이에 JP모건이 애플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계속해서 유지했는데 아이폰 17의 리드 타임이 개선 중이라면서 이 기존 대비해서도 3일이나 단축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에버코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이 내년에 인프라, 이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 기반 소프트웨어 랠리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상당히 이 긍정적인 2026년 추천주로 선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스노우플레이크와 또 오라클 역시나 이 추천주 리스트에 남겨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랠리에 기대감을 실은 한마디였습니다. 이 테슬라는 계속해서 장중 내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막판 수급이 조금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에서 이제 85%로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은 꺾인 탓에 장중 내내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테슬라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M7 중에서 가장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혜주죠. 이 미국에는 대부분들이 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특히나 가격이 높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리스나 할부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 대출 금리가 하락해야 이런 수요가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이 종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인데요. 0.56% 견조한 상승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44%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장 막판 들어서 잠깐 이 매수세가 몰리나 싶었지만 0.65%, 역시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게 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던 테슬라였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는 향후에도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흐름들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주요 종목들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미 FDA가 먹는 위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직접 주사해야 했었던 GLP-1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간단하게 알약 형태로 입안에 털어넣기만 해도 된다는 점이 상당 부분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어뉴주얼 머신스 오랜만에 등장해줬네요. 대표적인 드론 관련 업체죠. 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신규 모델 드론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한정으로요. 이 안보 위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특히나 이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서 미국산 드론에 대한 이런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FCC는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는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명령을 발동했는데 이 때문에 오늘 드론 관련주들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이 시현됐습니다. 이 밤사이에 짐 통합해오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또다시 나타냈는데 이 이사회가 여러 인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 하에 이 기업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호재거리로 작용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오늘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먹는 GLP-1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특히나 경구용 관련 테마주들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유저얼 머신스 9.4%,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죠. 5.78% 상승한 이짐 쉬핑 서비스까지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제 유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국제 공급망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종전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미국 이 해군이 카리브해 쪽으로 병력을 대거 이동시켰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 봉쇄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이 공급망 우려감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0.67% 상승한 배럴당 58달러 선 유지하고 있는 이 WTI 국제 유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 소방수들이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1,480원 선에 아직까지 붙어있는 모습인데 이 미국의 깜짝 성장한 GDP 때문에 밤사이에 다시 한번 이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달러원은 1,480원을 재돌파하면서 연고점이 턱 밑까지 차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급이 금 ETF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88,0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도 0.7% 하락했고요. 반대로 금 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온스당 금 선물이 4,500달러를 돌파했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이 50번째 최고가를 기록한 금가.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에 대한 수요는 폭등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은값도 밤사이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구리값 역시 이 톤당 1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각종 이 금속 관련주들이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채 2년물 단기물이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GDP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약화됐다는 점 종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10%포인트가량 절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단기채 중심으로 현재 국채 금리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현재 지수 흐름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다우지수는 0.16% 강보합권에서 이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약한 모습 때문에 지수 상단이 제한된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나스닥은 반대로 0.57% 강하게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3%대 강세 보인 영향이 컸고요. S&P 500은 0.46%.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는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반장만 열립니다. 우리 시각 기준으로 새벽 3시에 조기 폐장된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